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오늘 영상 일부 라라의 일상은 겨울철 낭만 캠핑을 할 수 있는 멋진 심포항의 차박 캠핑 스타일과 화장실, 수변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담은 영상이고, 영상 2부는 차박지에서 가까운 산부 레저택을 방문하여 캠핑인들의 로망 999 캠핑카에 얽힌 사연을 개발자 김병도 캠핑 박사에게 직접 듣고 캠핑카 제조시설과 산부 레저택 999 칸 캠핑카를 둘러보는 영상입니다. 자, 그럼 라라의 일상 속으로 슝! 와, 멋지네요. 자기야, 이 도로가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래. 에이, 톨게이트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야. 아직 미완성이지. 완성되면 진짜 멋질 것 같아. 붕붕 윙윙. 뚱땡이가 새만금을 가로질러 요즘 겨울 캠핑 차박지로 핫하다는 심포항에 들어섭니다. 심포항, 전북 김제시 진북면 심포리 1666-14. 대단해요. 드넓은 항구와 깨끗한 화장실이 눈에 들어오고 멋지네요. 짙푸른 하늘 아래 바다인지 강인지 갈대섬이 둥둥 떠 있어요. 심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에서 2029년까지 해양 레포츠 시설을 갖춘 마리나 항만으로 개발 중인데요. 새만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수변도시 수목원 등과 함께 심포항을 관광형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해양 관광지로 개발한다고 해요. 와, 생각만 해도 정말 기대됩니다. 개발 후에도 차박 캠핑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기 팩다운도 가능한 블록으로 된 노지도 있고, 화장실 오른쪽으로는 바다뷰가 멋진 광대한 공간인데 캐러반이 딱이네요. 입구에서 왼쪽은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아름다운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잔디와 벤치까지 훌륭한 공원 시설입니다. 심포항은 낚시 천국이라는데요. 드넓은 만경강 기수지역이어서 바닷고기와 붕어, 잉어까지 어종이 다양하답니다. 헐, 그런데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심포항에서 딱 하루를 보냈는데 갑자기 을씨년스럽네요. 내일은 지난 5년간 우리 뚱땡이 캠핑카를 보살펴 주신 캠핑 박사님이 김제에서 새롭게 캠핑카 사업을 시작하셨다 해서 잠시 인사하러 가는 날입니다. 다음 날 아침 붕붕 뚱땡이가 빗속을 뚫고 은하철도 999가 기다리는 김제로 달려갑니다. 여기까지 일부 라라의 일상 김제 심포항 차박지 탐방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바로 지금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럼 2부 새 출발 999 캠핑카와 그것이 알고 싶다 김병도 캠핑 박사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와, 한여름 장마처럼 겨울비가 내리네요. 이대로 그냥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겨울이 싫어요. 자기야, 우리 벌써 유랑생활 6년 차야. 그러게, 우리 뚱땡이가 만 5살이라는 거지. 부부는 도란도란 지난 5년을 뒤돌아봅니다. 5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캠핑카 제조사들의 기술력이 상향 평균화되지 않아서 정말 오리무중 제조사들이 급속한 양적 확대가 난무할 때였답니다. 부부처럼 캠핑카를 오피스형 하우스카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캠핑카 전기 문제에 민감한 사용자들이 제조사에 많은 요구를 했고
고객의 요구를 캠핑카에 반영하다 보니 캠핑카 전기 문제가 온오프 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특히 인산철 배터리와 주행 충전 시스템, 그리고 태양광 충전이 그 시절 가장 뜨거운 이슈였답니다. 부부의 캠핑카도 유랑생활 업무용 차량이다 보니 전기 문제로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요. 지금 부부의 유랑생활이 6년 차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병도 캠핑 박사님이 그 시절 캠핑카 전기슈의 주인공이랍니다. 지난해까지 군산에 계셨는데 얼마 전 김제에서 새롭게 둥지를 트셨다 하네요. 비 오는 날 뚱땡이가 산부레저택 주차장에 들어섰는데 반가운 999들이 보이네요. 주차를 하고 두리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2023년은 물 마시고 건강하시라고. 맞습니다. 제가 살을 많이 뺐더니 이제 기운이 없어서 이제 기운차가 아니 더 비남 되셨어요. 한 10여 킬로 뺐어요. 얼굴 좋은데. 우리가 예. 제가 옛날에 그 회사를 소속 없이 대청댐에서 무료로 하루에 10대씩 전기 대한민국 전기 안 되는 차 오라면서 해줄 때 그때 만났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 만났나요? 그 이후에 이삭에 막 들어가셨을 때 이삭 들어갔을 때 예, 이삭 그때. 들어가기 전에도 손님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면 집시면 촬영한 이유인가요? 처음 촬영하고 그 이후에 만났어요. 제가 그랬구나. 우연히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알게 돼가지고 그랬군요. 전화드리고 찾아뵙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인터넷으로 박사님 소개를 했고 네. 제가 여기 군산에 제 차를 가져와서 처음으로 박사님을 뵀었죠. 그렇죠. 네. 그건 기억나네요. 네, 근데 그때는 전 진짜 차 얼른 팔으려고 하다가 우리 박사님 만나서 지금까지 5년간 저 차를 탄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뭐 전기가 잘못돼서 이렇게 손본 것도 있지만 또 뭐 업체에서 선을 또 바꿔놔가지고 내가 바꿨던 기억 그리고 배터리 넣었던 기억 예. 그다음에 그거. 태양광 태양광 했던 기억은 안 해요. 예. 예. 아무튼 뭐 거의 전기 쪽으로는 거의 다 만져주셨죠. 그래서 이게 다른 지금 업체도 많이 들렸던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그때 그 플렉시블은 못 쓴다고 했잖아요. 예. 저희 지금 물론 효율은 한 30% 떨어졌지만 지금도 그때 박사님이 MPPT 다시 연결해 줬잖아요. 선도 다시 보강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실은 5년이 지났는데 70% 쓰고 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다들 뜯어냈는데도. 예. 아무튼 박사님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예. 박사님 이건 좀 무거운 얘기인데 예. 이걸 나라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거 나을 것 같은데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에도 예. 조금 이해해 주시고 예.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예. 거예요. 이걸 예. 영상으로 내보내려고 하니 예. 안타깝게도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았고 예. 그 계약자들이 제가 알기로 예약된 게 1년 4개월인가 밀려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100 몇십 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밖에서 하는 얘기로 그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공식적으로 지금 어떤 매체를 통해서 내보내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오늘 박사님께서 그 계약금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이후에 법적인 문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삭 캠핑카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삭 캠핑카를 만든 지가 6개월이 됐어요. 네. 6개월 돼가지고 캠핑카 한 대도 생산을 못하고 있을 때 그 배 대표가 저한테 찾아와서 큰절을 하면서 대청 때문에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서 생각보다 대화가 길어져서 무거운 인터뷰 내용은 영상 후반으로 편집합니다. 부부는 캠핑 박사님 안내를 받아 공장 구경을 갑니다. 와, 생각보다 깔끔하고 멋진 공장이네요.
캠핑 박사님이 산부래적한 999 자랑을 하십니다. 와, 저것이 에어슈버?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야외 샤워기가 꽂도록 돼 있죠. 그래서 얼지 않도록 야외 샤워기를 이렇게 해서 한겨울에도 야외 샤워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궈 썼거든요. 잠글 필요 없고 안에 동파 방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 샤워기를 365일 잠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0V USB 12V가 밖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안에서 인버터를 쓰고 쓸 경우에 밖에 전기가 흘려서 애들이 젓가락이랑 꽂아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안에 차단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안에서 전기를 쓰더라도 밖에는 내가 쓰지 않을 때는 차단 장치를 또 내려놓으면 되니까 쓸 때만 올려서 쓰니까 안전하게 돼 있고, 여기는 물주 있고 이건 생각 없이 또 갖고, 요거는 에어소스에 에어가 나와서 청소도 하고, 아, 에어건. 에어건 넣어서 청소도 하고, 에어건으로 청소하고 공기도 주입하고 어디 갈 거 없이 에어건. 그리고 태양광에 눈이 쌓였을 때도 에어건으로 쏘고, 그리고 운전석 앞에 눈이 쌓였을 때도 에어건으로 쏘는 눈 청소도 에어건. 여기는 야외 테이블. 그다음에 수납함이 칸이 이 사건은 요만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많이 네. 넓어졌네. 문도 커졌지만 이게 많이 넓어졌고요. 그다음에 안에 매립. 캠핑 박사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남편과 저는 꼼꼼히 캠핑카 내부를 둘러봅니다. 유랑생활 집시 라라는 뭐 간절하지요. 남편 상처받을까봐 말을 최대한 아끼고 열심히 만져보고 뒹굴어 봅니다. 저도 열심히 유튜브 캠핑카 리뷰를 보고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에 캠핑카 리뷰 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남편이 저보고 몇 마디 해보라는데 에구에구, 아 좋다, 너무 좋아, 이 말이 전부네요. 자세한 캠핑 박사님의 리뷰 영상은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드렸어요. 가격이랑 자세한 문의도 남겨드린 김병도 캠핑 박사님 핸드폰 전화로 아무 때나 직접 통화하시면 된답니다. 정말 맛있어요. 캠핑 박사님이 사주신 칼국수 점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칼국수, 닭게만두, 보리밥. 얼마나 먹자고 저렇게 만든 작품도. 여기 이거 오늘 박사님이 쏘시는 거예요? 네. 아유, 잘 먹겠습니다. 우리 아침 안 먹고 왔는데. 오후 되니 비가 멎었어요. 부부는 뚱땡이랑 다시 신포항으로 달려갑니다. 박사님, 이건 좀 무거운 얘기인데. 캠핑 박사님과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막이 없는 점 양해해 주세요. 조금 가슴 아픈 얘기들에도 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네. 이걸 안 여쭤볼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이걸 네. 영상으로 내보내려고 하니 안타깝게도 그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았고, 네. 그 와중에 저희 유저들이 제일 염려했던 거는 드디어 터졌다. 그 계약자들이 제가 알기로 예약된 게 1년 4개월인가 밀려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래서 100 몇십 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밖에서 하는 얘기로 그 계약금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공식적으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전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돌려드렸습니다. 돌려주고 건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이사 캠핑카를 만든 지가 6개월이 됐어요. 네. 6개월 돼가지고 캠핑카 한 대도 생산을 못하고 있을 때 저한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제가 그때 조건을 단 게
나한테 만들면 정권을 나한테 달라. 그럼 내가 하겠다 해서 전무를 달고 전국 전시회 제가 2달 만에 해가지고 2달 만에 만들어서 2달 반 만인가 전국 전시회에 나가서 이제 그때 당시에 690, 590, 790 해가지고 오픈카로 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예약을 많이 받았죠. 그러다가 괜찮으니까 이제 제가 대표한테 이제 이 999를 한번 만들어 달자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회사가 장사가 잘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999를 만들어서 잘 팔렸는데 예약이 100 몇 대가 아니고 400대가 밀렸었어요. 아. 400대가 정도 밀렸었고 1년 7개월 정도 줄이 서 있었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그런데 그렇게 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부사장인가 뭐 하면서 오면서 한 달에 55대를 만들 수 있다 뭐 하면서 이제 대표를 설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했고, 그래서 저는 6명이서 직원 6명 가지고 했어요. 6명이서 한 달에 4대에서 5대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래서 직원 5, 6명 만들면 내가 10대 만들고 한 7명 정도만 충원해주면 15개까지는 만들 수 있는데 55대는 나는 불가능하다 얘기했고, 왜냐면 인력으로 막 기계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장인정신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내가 15개 넘어가는 건 내가 손을 볼 수가 없다. 직접 그렇게 했는데 가서 몇 년 뒤에 얘기해요. 예.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이 그러면 자기는 55대 결국은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하시라 해서 회사를 이제 새로 크게 옮기는 거를 저도 몰랐어요. 저 몰래 추진해서 그분들이 550 하는 걸 내고 그분들이 부사장으로 돌아오고 경영 전문이라 가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왔다가 오고 저는 사실은 퇴사를 했었어요. 회사. 근데 저도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박사님 그 새로운 회사에 갔을 때 박사님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캠퍼빌 라이프 김병도 박사 이렇게 간판에 로고가 들어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거의- 정확히 얘기할까요? 네. 처음에 퇴사를 했는데 제가 그쪽에 안 가겠다고 했는데 퇴사하고 갑자기 계약이 나고 잘 안 되니까 대표님이 이제 인산철 작업자들이 나한테도 있고 고객들이 오면 그거 인산철이나 장착해주고 그냥 기술 자문이나 좀 하든지 하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월급을 180만 원을 주고 그냥 박사님 잠깐만요. 180만 원 그 금액을 내보내도 되겠습니까? 상관없잖아요. 너무 의외여서. 아.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알겠어요. 퇴사해줄까? 예. 180만 원 줄 테니까 예. 그래서 놀고 계셔라. 예. 그러면 자리 잡든지 뭐 하라. 그래서 뭐 저는 월급을 떠나서 어차피 나는 이제 더 이상 캠핑카는 안 할 생각이고 그래서 고객들을 위해서 무너질 걸 대비해서 거기 회사 앞에 그냥 하고 있었는데 내 이름이 없으니까 고객들이 난리지기가 처음에 없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단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단 거고 그러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는 출입금지당해서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만 있었죠. 밖에서 일상 안 하고 그래서 현장 출입은 생산하고 다 그들은 담당하는데 이제 몇 개가 있으니까 차가 출고가 4대밖에 안 되지만 문제는 제가 없이 나간 차들이 막 부실 하자가 막 많이 생겼죠. 잠깐만요, 박사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도 이제 밖에서 그때 상황을 들었어요. 이제 많은 분이 걱정을 했고 나는 999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카페 활동을 하다 보니까 박사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객을 회피했다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방금 말씀은 출입 금지를 당하다시피 지금 외부에 격리됐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자, 예. 제가 갑자기 펜스를 만들더니 나는 못 들어오게 하고 왜 제가 간섭하면 생산이 안 되니까 생산 나이를 그분들이 해야 된다면서 저는 그 생산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분들이 제가 가면 막 잘 만들으라고 하면은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렇죠. 대량 생산에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출입금지죠. 회사 안에를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산 현장에 가서 지시를 못하게 어떤 대량 생산에 네. 방해가 되니까 저는 장인정신으로 꼼꼼히 만드는 성격이라 그러니까 동선을 강제하지는 않았지만 네. 명분상 관여를 못하게 네, 했다. 그리고 예.
제가 얘기하면 뭐 공장장부터도 제 말을 들을 수 없도록 제 시스템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 그래서 저는 기다렸죠. 근데 뭐 저러다가 안 되면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가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나가지 않았는데 그 과정에서 계약을 제가 400개 받던 게 엄청나게 계약이 나간 거예요. 그때 몇십억이 계약이 나갔었고, 예. 물론 남은 사람도 많지만 계약도 많이 나갔던 걸로 돼가지고 차량 인상 뭐 하다가 회사가 도저히 위기가 오니까 그 당시에 나보고 재 입사를 권유해서 파동이 한번 있었을 때 제가 거기서 얘기를 그러면 회사 제가 정권을 맡아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했는데 웃기는 얘기인데 다 맡고 나서 일주일인가 열흘 만에 바로 또 아웃이 시키더라고. 보직에서. 또 그 사람들이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참 웃기는 얘기인데 부끄럽고 일이니까. 예. 공청회처럼 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맞죠. 그때 공청회 예, 했었어요. 그러고 예. 그때까지만 내가 다시 전면에 나서는 거 했는데 또다시 그분들을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자존심이 있어서 저는 직장 옮긴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은 박사님 그때 차라리 저는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박사님한테 뭐 어떤 일인가로 제 차 때문에 찾아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그냥 그 그렇게 사실은 편하게 퇴사를 하시고 아니 좋은 사업하시라고 회원들 그랬잖아요. 네. 그때 뭐 동호회 회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내가 퇴사한 사실은 그 일부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뭐 안 했네 하는데 그 오래된 회원들은 알고 있었고 제가 퇴사한 거는 단지 그분들도 회사를 유지를 위해서 잘 되게 그렇게 됐었대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차 나간 게 막 문제가 많으니까 막 파동이 일어나고 도저히 수습이 불가능하니까 출고된 차에 AS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예. 터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시 저를 입사를 시켜준다 하면서 맡아서 해보라 해서 알았다 하면서 내가 이사 되는 걸로 생각하고 네. 제가 입사는 못하면서 그냥 AS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전부 리콜을 했습니다. 제가 다 리콜해서 그때 무상 AS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잠깐 네. 복귀해서 하면서 예. 하다가 뭔가가 좀 불안한 게 있어서 그때 당시에 대표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일이 있느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생각 그래서 어느 회사 뭐 회사 지을 때 건축 문제로 소송이 걸리는 뭐 그런 게 있다는 얘기인데 그 만약에 소송이 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면은 뭐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회사에 돈은 얼마 있느냐 얼마 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계약자들 돈을 다 돌려줄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돈은 된다. 그때 마침 모 회사가 우리보다 먼저 네. 부도가 났었어요. 거기는. 예, 그래서 예. 그러면 고객들한테 계약금은 전액 다 돌려주자. 돌려주고 만약에 졌을 때 우리가 그 폭탄 맞기 전에 돌려줘 놓고 수습해 가는 게 맞다. 해서 제가 건의를 했고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오케이 했고 그 계약금 돌려주는 거를 직원들이 전화를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내가 직접 일일이 다 전화 문자 뭐 해가지고 돌려주는데 일부 몇 분은 뭐 안 받겠다고 막 거부하신 분도 제가 설득을 해서 일단 다시 할 때는 이게 받지만 돌려주는 걸로 그때만 해도 제가 회사 문 닫는 거 생각도 못 했고 그래서 전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돌려드렸습니다. 돌려주고 건데 그러고 나서 뭐 한 달이 지났는지 두 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서 회사가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데도 뭐 그 조짐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들이나 뭐 부사장이나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갈 준비를 했는지 어떻게 했어요. 근데 나는 모르고 그날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산된 다음 날도 뭐 우리 뭐 전주에 모 회원하고 왔을 때 막 AS도 해주고 수리해주고 그리고 제가 거래처 업체에다가 그 돈이 어렵다 해서 내가 선불로 3천만 원인가 보내주고 그랬어요. 예. 왜냐면 물건도
배터리도 막 하고도 많이 싸놨어요. 그 회사가 파산이죠. 내가 이거 파산된 다음 날까지도 저는 일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그분들은 그 전에 다 아는데도 저한테도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저는 입사가 되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 돼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제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카페에서 이삭의 유저들은 제가 일단 책임지고 AS라든가 이거를 해주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수리를 해주면서 돈을 받은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이삭차들은 제가 다 무상으로 전기 문제는 다 수리해 주는데 전기 이외의 문제는 네. 내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못 해주는 거고. 그러면 그렇죠. 아무튼 그 질문의 요지는 그때 계약하신 분들은 전액 네. 뭐 이자 부분은 계산할 수는 없지만 전액 계약금을 돌려받으셨고 예, 예. 뭐 제가 알기로 나중에 한 대인가는 차량으로 받으신 걸로 제가 아니요. 알고 차로 받은 사람이 2대 있어요. 두 대 차로 받은 그러면은 계약자분으로부터 지금 박사님께 어떤 소송이나 서운하고 그건 이런 없고 분은 마지막 차 못 받는 문제도 제가 끝까지 그분들이 알겠지만 제가 따라가고 해주면서 제가 네. 뛰면서 끝까지 찾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차를 구입은 안 했어요. 구입은 안 했는데 막 그때 그 일에서 구입을 안 했는데 이제 그 한간에 이제 들리는 얘기가 그래도 그 박사님께서 어떻든 계약자들을 다 네. 이렇게 계약금을 돌려주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우리 업계에 깜짝 놀랄 일이다.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든 박사님이 애써서 세운 회사가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아니, 근데 에피소드가 예. 안 돌려받겠다고 저한테 욕까지 하신 분도 있어요. 계약금을 안 받는다고. 네, 왜 안 돌려주겠다고, 왜 돌려주겠다고. 그리고 예. 그런데 그분이 제가 삼부로 왔는데 일요 회사로 계약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욕했는데 아유 박사님 고맙다고 하면서 근데 안 해가지고 끝까지 계좌번호를 줘야 되는데 끝까지 안 줘가지고 근데 3분 있어요, 3분. 예. 그랬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 질문인데 그 3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그 우리 박사님의 포지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역할은 이사회사가 똑같아요. 아 그러면 어떤 직함이나 직함은 예. 전무이사가 맞고요. 예, 예.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그 생산 총괄, 그리고 예, 기획, 그럴 때 개발 결국은 총괄하셨죠. 예. 제일 중요한 게 제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제 기술을 접목시키는 거고 그리고 뭐 이사회 있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태양광 설정이나 이런 기술은 내가 공장장에는 누구한테도 알려준 적이 없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내가 직접 하고 있고 출고 전에 전기의 핵심 부분만 제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뭐 단열이나 모든 기술 그 설계 쪽이나 그런 쪽 다 제가 하고 있고 뭐 디자인이나 이런 쪽은 제가 강한 게 아니니까 네. 그거는 이제 자문을 얻어서 예. 같이 하는 거지 뭐 이쪽에서도 따로 누가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은 생산의 총괄은 이사에 있었던 공장장이 지금 맡아서 다시 와가지고 현장 총책임자는 지금 이사계 공장장입니다. 아.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쪽으로 오셔서 네. 오기 전에는 그러면 생산력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미 2대를 바로 생산했으니까 하하. 둘이서 아유 다행이네. 이제 둘이서 요 얘기 뭐 질문하고 상관없는데 이사에서 제가 거기 저 회사를 퇴사한 후에 그 1년 넘게 동안 네. 그 계속 개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안 떠나고 있으면서 그래도 옆에 그 쉬는 날 그 외국인 근로자 애들 불러가지고 직접 차 테스트하고 그런 건 했거든요. 개발을 계속 해가지고 이삭에서 접목을 안 했었어요. 네. 할 시간도 없었고 나중에 이삭에 다시 복귀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리고 뭐 이 유튜버가 배 대표한테 가도 상관없는데 그 대표님도 나를 다시 복귀하는 걸로 원했었고 저도 그렇게 복귀하는 걸로 생각해서 복귀하면 접목하려 했던 그 기술들이 삼부에서 다 다시 접목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그때보다는 월등히 업그레이드 되고 향상이
상상을 초월할 때 많이 됐. 네. 아, 설악 쪽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삭을 나와서 회사 소속도 없는 상태에서 네. 거기 있는 캠핑카 회사가 이삭 있을 때도 좀 알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저를 와서 저보고 입사를 해달라고 스카이제가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가서 이제 한번 면접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권유를 하는데 뭐 다른 것보다 거리가 워낙 멀고 제 입장에서 다른 건 아니고 거리도 멀고 나이도 있고 그래서 가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 이삭이 없어진 상태에서 이삭의 스타리아 유저들의 문제가 하나 발생한 게 축이 쉬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아, 근데 그거를 내가 해결 안 할 수는 없는 문제라 그렇죠. 그 대표님한테 제가 그거를 요렇게 해서 서로 해서 해 달라라고 얘기를 부탁을 하면서 그 대신에 저도 그쪽에서 취약했던 전기의 일부분 전체는 아니겠지만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알려드리면서 기술을 해주고 그 유저들이 축을 거기서 다 보강을 했어요. 아니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뭐 사이가 나쁠 것도 없고 그렇게 하고 또 AS 이삭 유저들 협력점으로도 제가 지정을 해서 거기 하게 됐고 근데 거기서 이제 유튜브가 나온 거는 저는 상황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거기에 유튜브에 출연했던 차가 그 우리 김해 모 고객님의 차 못 찾았던 차 거기 있는 차를 찍은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차인데 어떻게 해서 그 차를 그렇게 찍었는지 자체는 저는 알 수가 없고 네. 뭐 지금은 그 유튜브가 내려가는 거로 알고 있고 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이삭 유저들 그 스타리아 충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해서 해결했고 지금은 했던 거고 이 999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999의 디자인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매니저로 있는 캠핑카 카페 회원들한테 공모해가지고 회원들이 색상 이거 넣으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에 걸쳐서 같이 회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만들었던 게 이 데칼이고 그렇죠. 데칼은 기억납니다. 또 예. 이름은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청주에 모 회원이 숫자 999를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투표로 해가지고 최다 득표로 해가지고 그분 1등을 했고 그 경품으로 제가 인버터를 무상 장착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만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회사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모든 과정을 이삭의 배철한 대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없어지고 나서도 제가 본인이 나한테 어떻게 써도 됐냐고 그거는 전무님의 고유에 했던 거니까 전무님 거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숫자가 특허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999라는 명칭은 그렇게 캠핑카 카페 우리 저랑 같은 회원들이 만든 이름인데 다른 데서 뭐 그거를 쓰는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고 도의적으로 아니죠. 전 도의적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저는 제가 쓰는 거는 우리 회원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제가 한 거니까 같이 쓰는 거고 이 디자인도 그렇게 해서 예. 99에 대해서도 예. 한 말씀 드리면 예. 이삭이 없어졌지만 예. 분명한 거는 제가 AS라 이걸 담당하면서 저도 한 가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일부 판매됐지만 한때는 중고차 가격이 차차보다도 수천만 원 비싸게 매매가 됐었고 예. 없어지고 나서도 출고 가격보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거는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저도 인정. 지금 저희 카페 회원이나 저한테 전기를 만진 거나 손을 봤던 회원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도 넘는데 이제 부상으로 했던 건데 이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뭐 여기에 뭐 70장에 나갈 일도 없고 저는
80, 90이 되더라도 제가 살아있는 이상 이삭에 저한테 있었던 유저, 전기도 제가 손봤던 뭐 배터리도 했던 유저, 그리고 산불을 나중에 늙어서 퇴사를 할지 몰라도 저는 그 사람들을 내가 중날까지는 끌고 갈 거고 손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힘이 없으면 힘쓰는 사람은 하고 제가 기술을 해서 이렇게 손 보라고 하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과거를 보면 미래를 하듯이 옛날에 그 제가 자가용 SM7 그때 봐줬던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직도 캠핑카도 저한테 와서 하고 차 물어보도 그 손 봐주듯이 뭐 제가 이삭이 없어졌다 해도 지금까지 계속 수리하고 있고 오늘도 지금 에어서스 고장난 거 제가 아까 내 손으로 직접 고쳐줬고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 등에 무슨 경고이 되는 데서 제가 거기에 저항 하나 달아서 지금 해결했고 그러니까 뭐 비용을 받은 건 없어요. 그 창문도 뭐 나간다 뭐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제가 못하는 거는 이제 뭐 가구가 망가진다든가 막 부서지고 이런 거는 제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가구업자한테 이렇게 알선해서 해주고 있지만 그런 쪽은 제가 마지막으로 염치 없지만 지금 999 얘기고 저희는 타사차잖아요. 예. 근데 한때는 이제 박사님 같은 분이 외부에 캠핑카 수리 업체를 하면은 타사차들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일전에 회사에 계실 때 타사차 이벤트도 하셨잖아요. 그때 네. 제가 예. 그 더블쇼바도 했고 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예,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네. 타사차들 여기 산부마당에 매일 와요. 어제도 오고 작업해주고 있고요. 다 하고 있고, 배터리도 해주시고. 배터리 전기 뭐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이제 쇼바라든가 에어서스 같은 거는 자리를 잡으면 할 것이고요. AS점을 차려줄 테니까, 돈하고 다 되고 다 할 테니까 나보고 5만 원 달라 했던 분도 있고, 뭐 다 알지만 제가 다 거절했던 게, 저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제가 막 제 이름으로 이렇게 사업을 내서 그렇게 무리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그렇게 했던 건데. 또 일부 거기사실 일파하는 사람들은 내가 공장장을 저기 데려갔다가 버리고 왔다는 둥 뭐 그렇게 하는 그렇게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는 분도 있었는데 이 자리 빌어서 그건 전혀 아니고 이 회사를 버리고 온 게 아니고 이 회사를 공장장이 소개를 시켰어서 제가 취업을 한 거고 그랬어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999를 타질 않지만 999가 로망이고 기회가 되면 999를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이 나라의 영상이 다시 희망이 되고 또 안전하고 또 그런 가족의 건강 행복을 지켜주는 그런 캠핑카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조금은 박사님이 좀 어색해하는 내용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기까지 캠핑인의 로망 999 캠핑카 이야기를 마칩니다. 유튜브 채널 나라의 집시 라이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